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아우디 A6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뒤쪽 테일램프가 온하지 않는 성능 245마력의 편의성이 깊게 밟으면 오토홀드가 잡히고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좀 좁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릎이 아련할 수 있어요. 엔진 소음을 넘어오면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클래스 고질병인데요. 한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세단, 바로 벤츠 2300입니다. 삼각별의 감성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10세대 벤츠 230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2300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금산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회사 생활하고 있는 31살의 벤츠 E클래스 차주입니다.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17년 2월식 벤츠 E클래스 2300 W213 모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량은 제가 중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7월 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은 4,390만원이었고요 시승록세 다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 더 들어서 총 가격은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차량을 가져왔을 때 63,000km 정도 탄 차량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68,000km로 총 5,000km 주행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차량은 아반떼 AD 가솔린 모델, 그 다음에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모델,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탔던 차량은 아우디 A6 8세대 40 TDI 프리미엄 디젤 모델이었습니다. 벤츠 2300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에 타던 차량이 아우디 A6 차량이었는데 7세대 모델들은 아날로그한 버튼식이 많았다면 8세대는 전자식 버튼이 많이 체결이 돼가지고 차량 자체는 성능 면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이 너무 잘 타고 있었는데 전자 쪽 고장이 많아서 AS 관련돼서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판매를 하게 됐고, 다른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앞서서 K7도 타봤으니까 그랜저를 타기도 애매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는 5 시리즈와 비교를 해봤는데 디자인 면에서는 BMW라는 차량 자체가 너무 멋있었지만 저는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고 승차감이 부드럽게 나아가는 차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5 시리즈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알아보게 됐는데 가격대가 4,000에서 5,000 사이였어요. 그런데 C클래스는 너무 작았고 S클래스는 너무 나갔고 남은 차가 E클래스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E클래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트림이 굉장히 다양해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적인 면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벤츠 하면은 가장 시그니처 모델이 S클래스잖아요. S클래스에는 아방가르드 모델이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만 있는데 S클래스를 가기에는 너무 나갔으니까 S클래스와 가장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하게 됐고, 약간 사실 멀리서 보면 S클래스랑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물론 제가 너무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차주님께서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이 있는데 사륜구동인 포매틱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륜이든 이륜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격대에 맞는 차량을 구하고 있었고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대를 따져서 보니까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냥 이 차량에는 우연히 포매틱이 안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차주님, 2300 이 친구가 가솔린 모델인데 디젤 모델인 220D나 2350D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디젤 모델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에 운행했던 차량이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적인 측면에서 너무 만족을 하면서 tas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디젤 차량들은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가솔린을 구매하고, 연에 타는 키로수가 10,000에서 15,000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큰 이득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속 편하게 그냥 가솔린 구매하자라는 생각에 2300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벤츠 230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벤츠에서 가장 잘 뽑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페리 버전도 예쁘고 전에 있던 W212 모델도 이쁘지만 W213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쁘고 가장 지금까지 많이 팔린 외제차가 W213 모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외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 홀로 올라온 삼각별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는 내가 벤츠다, 벤츠라는 거를 뽐내기 위해 저렇게 박혀있는 익스클루시브의 전면부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운전하다가 조금씩 돌리면은 이렇게 고개 들어서 막 하면 보고 가면은 조금 깨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이어져 있는 전면부 헤드라이트도 인상 깊고요. 사실 측면부에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지금 19인치 휠을 장착 중입니다. 저희가 아는 일반 익스클루시브 휠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휠은 뭐죠? 맞습니다. 저 휠이 S클래스에 들어가는 S63 휠을 카피한 카피 휠인데 정품 휠로 샀을 때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 500만원대를 호가하거든요. 중고로 사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조금 싼 가격에 알아보다 보니까 안전이 검증된 사제 휠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뒤에 있는 웅장함을 좀 더해주는데요. 이전에 앞에 나왔던 W212 모델이라든지 지금 나온 페리 버전은 뒤쪽 테일램프가 트렁크랑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테일램프랑 이어져 있지 않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테일램프거든요. 저는 이 디자인이 벤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주님, 이 차량 2300이잖아요 후면부에 지금 2400 엠블럼이랑 포매틱 엠블럼 뭐예요? 제가 붙인 거는 아니고요. 전 차주분이 다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회로로 다 떼고 그걸 300으로 제 돈 써서 갖다 붙이기도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굳이 저거 다시 떼서 2300으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남들 봤을 때는 2400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거는 좀 그럼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 실내 디자인은 마음에 좀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에서 이제 막 나오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지금에서야 추가가 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요새 신형 스포티지나 K8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벤츠는 이미 2016년도부터 이런 디자인들을 채용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봐도 올드함이 전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게 꿀릴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의 지금 10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시계가 빠졌어요. 하지만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쁘긴 한데 위치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깜빡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가서 손이 닿으면은 눌러도 잘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 빼놓을 수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2300의 가장 획기적이었던 건 이 통풍 시트가 있어요. 중고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원하지 않는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범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 차량임에도 차량이 부드럽고 코너링도 코너링대로 밟고 싶을 때 밟으면 잘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느끼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245마력의 37.7토크이기 때문에 이런 출력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거고 전체적인 고속주행을 했을 때 주행 안정성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가 서스펜션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의 승차감은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했던 이유가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원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단하고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을 태웠을 때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는 차량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런 차량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풍부한 옵션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300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눈으로 보이는 옵션만 파노라마 선루프, HUD,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합형 디스플레이 전자식으로 달려있고요. 어라운드 뷰 달려있고요. 오토라이트까지 달려있는 웬만한 국산 차랑 비교를 해봐도 풀옵션에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조작 편의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어봉이 적용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게 무슨 지게차 기어봉도 아니고 밑으로 내리면 앞으로 가고 위로 올리면 뒤로 가고. 근데 주차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어 변속을 빨리빨리 해야 될 때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굉장히 편합니다. 보통 오토홀드를 사용하려면은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켰다 껐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오토홀드를 시내 주행할 때는 켜놓고 달리다가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할 때 오토홀드 끄는 걸 까먹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는데도 오토홀드가 잡혀서 후진하는 걸 까먹거든요.
있거든요 가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잡히고 깊게 안 밟으면은 그냥 브레이크 잡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토홀드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쓸 수 있는 그런 직관성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량들이 햅틱이라든지 이건 터치식으로 많이 나와서 항상 조작을 할 때 밑을 봐가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 있고 지문이 묻지 않게 버튼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작하는데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잡소리가 없습니다. 전에 타던 A6 같은 경우에는 비킬로 쪽에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도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제 차량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실내 잡소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저렴한 정비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운행하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이 그만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베스트셀링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정품이 아니더라도 호환될 수 있는 제품도 많고 부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제차 치고 벤츠를 탄다는 것 치고는 저렴한 유지 비용과 운행을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 파워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츠다! 너무 벤츠를 강조하시면 좀 내가 벤츠 오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닌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세계적으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외제차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벤츠 이미지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벤츠 230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수납 공간 부족한 거나 아니면 실내도 좀 좁습니다. 컵홀더 놓을 때 빼고는 핸드폰 놓을 때도 없기 때문에 다른 타 독일 3사에 비해서 5시리즈보다는 큰데 A6보다는 작습니다. 어머니가 A6 타셨을 때보다 이 차량이 폭이 좀 좁다고 말씀하시는 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느끼실 정도면은 차량이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도 좀 좁나요? 제가 혼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좁은 거를 느끼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짐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좁다고 느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 친구가 실내가 좁은 게 사실 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부피가 큰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발을 뻗을 수 있는 레그룸도 좀 작아졌는데 페달 위치랑 핸들 위치가 어긋나져 있어가지고 불편하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모르고 탔을 때는 허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무릎이 약간 꺾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무릎이 정말 저는 아팠어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트를 자기한테 맞게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하고 운전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모르고 그냥 막 운전하시다가는 무릎이 아작날 수 있습니다. 정위치가 아니고 핸들과 페달의 위치가 살짝 틀어져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다른 소음인데요. 아까 실내 잡소리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소음들이 있습니다. 와이퍼 소리 아주 유명하고요. 아무리 순정 와이퍼를 갈아도 조금만 지나고 물 조금 맞다 보면은 금방 드드득 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브레이크 라이닝 소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잡을 때 끼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벤츠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차량 치고는 소리가 좀 많이 경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음은 엔진 소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벤츠 가솔린 엔진 소음 시끄러운 거 정말 유명하거든요. 제 차량도 실제로 시끄럽습니다. 밖에서 들으면은 이게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시끄럽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 차 바꿨다고 해서 왔을 때 냉간시에 시동을 거니까 디젤로 바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외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은 거의 디젤 못지 않는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9세대 2300 같은 경우는 3500cc 6기통 엔진이었다가 10세대 2300으로 넘어오면서 2000cc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정차시 엔진 소음이 진짜 많이 들리나 봐요.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디젤인데 차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거 디젤에다가 뒤에 엠블럼만 바꾼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실제로 그래프 상으로도 데시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실내에 그 소음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중고차 유튜브 하시는 분 소개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 클래스 고질병인데요. 위아래로 전동 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되고 이렇게는 안 돼요? 제 차도 당첨입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어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왜 또 걸렸지? 지금 또 작동이 되네요? 방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이거 뭐야? 왜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제 채널에 출연하시게 되면 고질병도 해결이 돼요. 갑자기 고쳐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중고차로 가져오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고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HUD가 깨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세차할 때 났던 증상인데요. 엔진 열을 식히려고 본네트를 열어놨다가 쾅 하고 닫았는데 HUD가 깨져 있더라고요. 화면이 픽셀이 막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빨간 색깔 무슨 전깃줄처럼 뭐가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많은 차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나아진다고 해서 하루 지나고 시동 걸어보니까 제 차도 증상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차주님, 근데 내비게이션 단점 뭐 있을까요?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터치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아우디 탔을 때도 순정 내비게이션 못 사용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심각합니다.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레버를 하나하나 글자를 눌러서 검색을 해야 돼가지고 한 땀 한 땀, 그죠? 그냥 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유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T맵을 쓰면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비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에 타던 차량이 디젤 차량이었던지라 아우디 디젤이 정말 연비가 환상이거든요. 가득 주유했을 때 트림상 연비가 거의 1350km도 찍힌 적이 있었고 많이 나오면 1400km까지 찍혔었기 때문에 그런 디젤을 타다가 제가 가솔린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내랑 고속도로 연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한 6, 7k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시내 주행할 때는 안 좋은데 고속 연비는 또 좋아요. 최대 한 17km 정도까지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합치면은 한 12km, 11k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친구가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는데 미션에 대한 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멍청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미션 오일을 아직 안 갈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션 오일을 제가 만약에 안 갈아서 그랬다면은 2단, 3단, 4단 넘어갈 때도 다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럴 때 넘어갈 때도 멀쩡하거든요. 가장 심한 게 냉간 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가 가장 심합니다. 거의 RPM을 3000 정도 써야지 부웅 하면서 2단으로 넘어가고 2단에서 3단으로 갑자기 훅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단에서 이 꿀렁거림과 이 멍청한 미션은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벤츠 2300에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은 현금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할부가 나가는 거는 없고요. 한 달 주행거리가 1000에서 1500km 정도 되고요. 적게 나오면은 15만원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20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보험료는 6년 무사고 경력에 31살 남자 기준 제가 89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비용은 제가 관련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많이 할인을 해줘요. 거의 공짜로 갈다시피 갈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할인을 받길래 그렇죠? 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90% 할인이 돼요? 제가 차를 가져오자마자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요. 쉘 오일이랑 만필터를 사용해서 에어 필터에 공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13만 9천 원에 갈았습니다. 제가 어제 스팅어 엔진 오일 갈았거든요? 12만 5천 원 나왔어요.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리고 배터리도 갈았는데 배터리는 델코사 제품 사용해서 18만 원에 갈았고요. 벤츠 2300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만 더 보태서 S클래스를 사도 됐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농담이고요. 사실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라든지 네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주고 사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중고차로 벤츠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4천 초중반대 되는 가격인데 이 정도 돈이면은 그랜저나 K8을 신차로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나는 그쪽으로도 옵션 중요하고 신차를 사겠다. 그랜저 K8 정도면은 차도 정말 요즘 너무 좋게 나오거든요. 현대기아차. 그런 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가셔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 그리고 중고차로 한번 외제차 감성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 시리즈 가시고, 난 정말 안정적인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디를 가시면 되고, 나는 조금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다 잡지만 완벽한 거는 굳이 필요 없다, 그냥 모범생 정도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벤츠를 추천드립니다. 벤츠 2300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